야구의 첨개 시즌2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외국인 선수 중간 점검. 아, 좀 침울하네요. 여기까지가 끝이랍니다. 침울하게. 예. 이게 노래 가사잖아요, 이게. 네. 김광진 그 씨의 노래 가사. 편지 가사인데. 노래 가사인데.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아, 좀 오늘은 슬픈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죠. 이 KT 위즈의 그 꾸에바스 대신에 새로운 외국인 선수 벤자민 선수 영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어떤 각 팀들의 판단, 어떻게 보면 방아쇠가 당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쯤이면 뭐 감독도 하셨고 단장도 하셨기 때문에 각 구단들마다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죠. 외국인 선수 계속 가자, 아니면 바꾸자. 어느 정도 사실 답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준비의 어떤 과정들은 뭐 연중이 아닌 뭐 2, 3년 데이터를 가지고 구단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고 또 시즌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있지만 또 경기를 시즌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즌 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단들의 리스트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요즘은요. 다 매뉴얼화 되어 있고 그런 준비들이 다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개 구단 선수들 이제 순서를 좀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순서를 좀 고민을 했던 게 어떤 순서로 좀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는 외국인 선수의 WAR로 순서로 정하자. 그래서 외국인 선수 WAR 합이 높은 순부터 가자. 그렇게 저희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냈더니 가장 높았던 팀은 삼성 NC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곧 외국인 농사를 그만큼 잘 지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스튜디오에는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 야찬 멤버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한 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네 분에게도 사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4명의 야찬 멤버, KBSN 해설위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먼저 보면서 두 분과도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외국인 평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찬 4명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한 4명의 해설위원들의 결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의 외국인 선수는 뷰캐넌, 수아레즈, 피렐라. 뭐 이견이 있을까요? 4명의 해설위원 모두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다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OX로 가까이 뭐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죠. 셋 다 잔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여기는 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더 이상의 코멘트도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일단 뭐 각종 지표를 보면은 뭐 지표가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건강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다 당연히 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 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팀의 한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삼성의 어떤 성적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3명의 외국인 선수 모두 잔류시키는 거로 일단 6분이 공통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 팀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삼성 얘기는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도 외국인 농사 사실은 매년 잘 짓는 팀이었습니다. 루친스키, 파슨스, 그리고 닉 마티니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모두 동그라미 잔류를 선택을 했고, 박용택 위원은 파슨스는 보류, 김태규 위원 역시 파슨스 보류, 유희관 위원은 파슨스 보류, 마티니는 교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유희관 위원은 마티니 선수를 장성호, 박용택, 김태균 위원은 모두 잔류를 선택을 했는데 유희관 위원은 바꿔야 된다. 냉정한데요. 일단은 그러면은 루친스키는 뭐 두 분도 의견이 없을 거라 생각으로 파슨스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슨스가 보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파슨스부터 일단 두 분의 생각을 OX로 들려주시고, 만약에 보합이라면은 가운데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분의 선택 파슨스 어떻습니까? 보합이에요? 네, 저는 세모입니다. 저한테 X로 보여가지고 지금 왜 갑자기? 그러네요? 그런가요? 저 세모. 자, 염기영 위원은 잔류, 김도환 기자는 보합. 보합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일단은 그 몸 건강 상태에 있어서 약간씩 조금 이렇게 결장하는 횟수가 있는 선수들은 저도
유희관 의원 못지않게 외국인 보는 눈이 좀 이렇게 좀 되게 높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파슨 선수가 좀 이렇게 지금 건강이 어떤지 구단에서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모로 했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확인된 바가 없다. 예. 의심스럽다 조금. 영경 의원은 괜찮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가야 일단 된다. 본인이 갖고 있는 구위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위가 좋은 선수죠. 예. 맞습니다. 예. 홀딩 능력이나 이런 세밀함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갖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어떤 MLB 시장에서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 파슨슨 이상의 어떤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는 파슨슨 이상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끌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파슨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마티니 선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티니 선수 유희관 의원은 X를 했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지 닉 마티니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동그라미, 영경 의원 닉 마티니 동그라미. 두 선수 모두 두 분 모두 닉 마티니에 대해서는 괜찮다. 잔류시켜야 된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저는 뭐 LG 트윈스 루이즈 선수 취재를 하고 와서 들은지 마티니 선수 정도면 이거 배부르는 고민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마티니 선수가 이제 기자들한테도 20홈런 치면 이 이름이 칵테일이잖아요. 근데 칵테일 대신 커피 쏘겠다고 공약도 할 정도로 이 한국 문화에도 굉장히 잘 녹아들고 있고요. 지금 장타력도 제가 알기로는 WRC 플러스가 150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좋은 타자를 좀 포기하기는 쉽지 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OPS도 0.865 나오고 있고 지금 5경기도 3할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예.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응하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NC 역시도 3명의 외국인 선수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NC는 외국인 선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팀을 재정비하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NC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키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의 외국인 선수 중간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이 푸이그에 대해서는 세모, 박용택 위원이 타일라이플러 세모, 푸이그는 보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태균 위원은 푸이그에 대해서 보류, 그리고 유희관 위원도 보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4명의 해설위원이 요키시와 타일라이플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푸이그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키움은 일단 푸이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이그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두 분의 판단은 어떤지, 잔류냐 교체냐 두 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잔류? 두 분 다 잔류를 선택하셨어요? 아 진짜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이유에서 잔류를 현재까지 푸이그 선수의 고민은 퍼포먼스입니다. 예. 퍼포먼스다. 예. 어허. 그러니까 KBO 투수들의 어떤 패턴에 적응하기 위해서 본인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타석도 변화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타석도 앞으로 옮겨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현재 코칭 스태프와 고민하고 이러면서 저는 후반기에는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키움이 갖고 있는 특성상 또 중간에 어떤 선수 교체를 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독님의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매몰 비용도 저는 고려를 했고요. 100만 불에 목동 아이파크 전세비 해줬죠. 에이전트 체류비. 지금 들어간 돈이 15억이 지금 제가 계산한 겁니다. 이거 구단이 총 비용을 계산 안 해주시길래 제가 그냥 한 건데 매몰 비용이 너무 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앞부분은 제가 이제 그냥 카운트 해본 거고 중요한 거는 8번 타자로 간 뒤에 지금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괜찮아지고 있다. 또 우려했던 것과 달리 매너도 너무 좋고 뭐 가끔 이태원 가서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저는 푸이그 선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적응해서 괜찮다. 그래도 홈런 좀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푸이그 선수 여러 가지 면이 지금 저는 함께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박용택 위원이 이제 그 교체를 선택을 했는데 교체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즌 초부터 사실 박용택 위원은 푸이그의 지금 타격의 메커니즘으로는 KBO 리그 적응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고쳐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박용택 위원은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푸이그 선수가 이 네임드 선수이기 때문에 푸이그 선수한테 타격 이거 가지고 안 돼. 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 과연 가능할까요? 만약 코칭 스태프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견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 네, 의지.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코칭 스텝이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푸이그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푸이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구 커리어가 있는 선수나 없는 선수나 첫 번째는 저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국 야구에 대해서? 네.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의 야구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 존중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수정하겠다. 이 사항에서는 정말 수정이 가능해요. 예.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첫 접근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첫 접근 방식이.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모든 지표들을 보고 세이버 매트릭스 트래킹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도 용병을 외국인 선수를 뽑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표들이 좋은 선수들은 MLB에서도 다 40원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한테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지표 내의 선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장점이 있고 한 가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도 우리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올 때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 왔을 때는 네가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수정할 수 있겠냐. 우리랑 같이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야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프링 캠프부터 수정을 하자라는 거를 계약서에 넣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계약할 때부터?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에게도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나 어떤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의 방식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이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두 분은 긍정적으로 일단 좀 더 볼 필요 있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SSG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폰트, 그리고 이반 노바, 케빈 크론 세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장성호 의원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 박용택 의원은 노바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 김태균 의원은 크론에 대해서 약간은 좀 보류, 유희관 의원은 노바 보류, 크론은 집에 보내야 된다라고. 유희관 의원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는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유희관 의원이 지금 알겠습니다. 유희관 의원은 노바도 보류, 크론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바와 크론에 대한 평가가 약간 엇갈리는데 먼저 크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크론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크론 남겨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또 해야 되나요? 보여주세요. 두 분은 굉장히 평가. 김도환 기자 작년에 김도환 기자 작년에 이런 컨셉 아니었잖아요. 네? 작년에 다 보내야 된다고 놓고서는 저는 대신 아마 가을에는 또 다 보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케빈 크론 괜찮다. 근데 네. 케빈 크론도 확실히 좀 지표가 좋아지는 면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크론 선수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분명히 있다. 약점이 있지만 어떤 최상의 파워톨을 가지고 있고 또 평균 이상의 스윙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BO 투수들에게 어떤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80타석 이상을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시즌에서도 어떤 유인구를 얼마만큼 잘 참아내느냐. 외국인 선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SSG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어떤 보통 정도의 수준의 무난한 수준의 성적을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난한 성적까지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죠. 네. 김도환 기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런 벌써 9개 때렸고요. WRC 플러스가 126이면은 평균 타자들보다 26% 뛰어난 타자임에 분명하고요. 물론 그렇죠. 팬들이 보시기에는 삼진당한 거 기억이 나고 약점도 있죠. 하지만 이런 유형의 이 OPS형 유형 또는 그렇죠. 장거리포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팀이 원했던 거는 그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큰 거 칠 수 있는 타자를 처음부터 원했던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크론 선수 이 정도면 전 만족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최근 5경기도 4할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케빈 크론도 적응해 나가고 있고 팀이 원하는 장타 충분히 지금 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평가를.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딱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180 타석에서 적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는 이 10년 데이터를 뽑아 보면은 제가 용병 스카우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180 타석에서 190 타석, 이 200 타석 안쪽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지금이 딱 180 여기서 190 좋아지는 지금 선수는 리그에 적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좋아지지 않고 하락을 하는 선수는 끝까지 적응을 안 된다는 거. 데이터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묘하게 딱 요 시기에 올라가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분명히 갈리고 지금도 현재 갈리고 있는 지금이 딱 어떤 갈리는 선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케빈 크론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이반 노바에 대해 평가를 해보겠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90승 투수란 말이에요. 이반 노바에 대해서 기대도 엄청나게 컸었는데 앞선 네 분의 그 해설위원도 반반으로 좀 갈렸어요. 보류도 있었고 잔류도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떤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OX로 좀 보여주시죠.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어떤 제구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투심 그다음에 뭐 어떤 변화구 이런 어떤 구종들이 조금 안정감에 접어들고 있고 그 안정감이 구종들이 접어들면서 땅볼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SSG 내야진들이 수비가 좋잖아요. 그럼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3, 4 선발로서의 어떤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 감독님 50. 그럼 김도환 기자는 저도 옵니다. 따라 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동시에 들었어야 되는데 네. 듣고 감독님 오시죠? 저 옵니다. 온 거죠. 저는 내용이 오잖아요. 아니 근데 두 분 다 너무 좀 관대한 저 거 뒤에 아니에요? X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분 다 현재까지는 관대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럼 이반 노바는? 저도 봤더니 피홈런이 2개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ERA가 5점대라서 좀 안 좋아요. 근데 FIP가 4.2거든요. 그러니까 FIP가 지금 ERA보다 1점 가까이 낮은 거로 봐서는 장타 억제 능력이 충분하고 포심의 회전력 자체가 뛰어난 투수인 것 같아서 저는 노바 같은 투수 다시 구하기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요. 시장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저는 노바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8경기에서 3승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자는 5점대 나오고 있고 퀄리티 스타트도 4번 했으니까 5.06이 조금 그렇긴 해요. 평자가 좀 높기는 WHB도 약간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갖고 데리고 갈 만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SSG에 대해서도 이 팀들은 확실히 지금까지 본 팀들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좀 사실 괜찮은 팀들입니다. 그렇죠. 괜찮은 팀들입니다. 평균치는 다 하고 있으니까. 평균치 이상은 사실 하고 있는 팀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팀들이 여지껏은 이제 다 두 분 다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어떤 평가를 될지 고민되는 팀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롯데부터 가시죠. 롯데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롯데 외국인 선수의 중간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은 반즈, 이게 네 분 다 반즈는 다 동그라미로 줬고 스파크맨은 갈렸습니다. 장성호 위원은 교체, 유희건 위원 역시 교체, 박용택, 김태균 위원은 보류, 피터스는 장성호 위원은 괜찮다, 박용택, 김태균 위원은 보류, 유희건 위원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X 집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스파크맨에 대한 평가 일단 두 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냐 교체냐 두 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스파크맨 두 분 다 보류우신 거죠? 네. 보합. 평가를 좀 밀어야 될 것 같다. 너무 코드가 맞는데. 그러네. 근데 저는 원래 한동근 PD가 이거 이틀 전에 줬을 때는 이거였다가 X였다가 일요일 경기 보고 이거로 바꿨어요. 생각이 오늘 어제 경기로 바뀌었다. 일요일 경기로 바뀌었다. 일요일 날 경기 1회하고 2회 보시면은 심판운이 너무 없었어요. 심판운이 없었다. 구심이 보더라인 쪽에 있는 공을 지금 스파크맨이 이런 경기가 한두 경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낮게 깔려오는 공 같은 게 회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지금 좌우 보더라인뿐만 아니라 밑에 쪽 보더라인 공도 스파크맨이 너무 제가 봐서는 지금 10개 구단 피처 가운데 가장 불운한 선수예요. 그래요? 물론 제가 이제 스파크맨을 두고 성민규 단장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해봤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충분히 계시고 김태룡 단장님도 긍정적으로 보셨고. 근데 왜 보합으로 하셨어요? 그럼 동그라미로. 근데 동그라미로 하기에는 현재 퍼포먼스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는 이걸로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스파크맨을 염 단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때 저는 중계를 했죠. 네. 아니 중계도 했지만 예전에 또 보셨을 때도 스파크맨이 저는 잠재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걸 했습니다. 근데 스파크맨이 일본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한 선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평가가 좀 박했던 선수인데 일본에서도 부상이 있었고 합류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았던 선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합류가 늦어지고 좀 몸 상태가 좀 약간 늦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좀 평가가 좀 약간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염경을 위원의 그 스파크맨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진 구위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어떤 추세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파크맨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쥐고 있다? 롯데가 포스트시즌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승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스파크맨보다 더 좋은 선수가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 라면 저는 교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송민규 단장은 항상 리스트업은 돼 있다. 네. 이 송민규 단장이 미국 통이다 보니까 미국 선수의 리스트는 내가 다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기 때문에 또 출장 얼마 전에 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저께 제가 통화했을 때 KT 벤자민 선수 영입한 거 제가 이제 카톡으로 드렸더니 벤자민도 리스트업에는 돼 있었던 선수라고 그러시면서 리스트는 다 갖고 있다. 리스트는 다 갖고 있다고 하셔요. 지금 현재의 어떤 스카우트에서 용병 외국인 선수 교체에서 벤자민 선수는 굉장히 데려오기 힘든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팀들이 일단 풀리면서 보고는 있었군요. 그러면서 KT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초이스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글렌 스파크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는 퍼포먼스가 좀 약하긴 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두 분도 하셨고 이제는 DJ 피터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면 타자는 약간 좀 느낌이 달라지겠죠. 사실 DJ 피터스가 뭐 수비라든가 주를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역시 타격 그 가운데서 이제 컨택 능력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위원은 동그라미, 박용택, 김태균 위원은 보합, 보류, 유희관 위원은 교체를 선택을.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두 분의 선택은 어떤지 DJ 피터스 어떻습니까? 두 분이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기실에서 이거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OX도 전 잘 몰라가지고. 두 분이서 얘기하고 한 거 아니죠? 아니. 자, 그러면 DJ 피터스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거였다가 이걸로 바뀌었어요. X였다가? 네, 금토일 3연전 보고 홈런 아니요, 홈런. 세모였다가 세모였다가 그 동그라미로 바꾼 이유가 잠실구장에서 지금 3경기 연속 홈런 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DJ 피터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변화구 홈런이 많았기 때문에 슬라이더나 브레이킹 볼을 넘겨서 홈런 친 경우는 봤지만 어저께 이영하 선수의 포신 패스트볼을 잠실구장을 반을 쪼개가지고 130m 홈런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심을 넘기는 능력, 그것도 잠실에서 보여줬다. 그거로 봐서는 저는 일단 피터스 선수도 스파크맨처럼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동그라미로 바꿨습니다. 영경희 위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단 피터스 선수는 확실한 장점이 파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파워를 가진 선수를 스카우트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힘 있는 외국인 타자 그 정도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비와 주루를 이 수비 주루 측면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타격 지표를 봤을 때 원정 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조금씩 또 배럴 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타구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180 타석을 넘어갔을 때 어떤 타구들이 나오고 어떤 좋은 질의 타구들이 나오고 있는지가 체크를 된다면은 정말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은 이제 스윙 비율이죠. 스윙 비율. 스윙 비율을 좀 낮춘다면은 오히려 좀 낮춘다면? 낮춘다면은
훨씬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택 위원의 평가를 보니까 크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지만 주로 수비 잘하고 있고 에버리지만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끌고 갈 만하다. 네. 약간 크게 반등할 것 같지 좋은 않은 평가인가요? 셈이 나쁜 조금 평가인가요?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DJ 피터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뭐 두 분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롯데의 외국인 선수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볼 팀은 기아 타이거스가 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요즘 반등 좀 있죠. 반등도 있고 외국인 선수에 대한 좀 생각도 좀 있는데 먼저 기아 타이거스의 외국인 선수에 대한 평가. 장성호 위원은 세 선수 모두 긍정적으로 봤고 박용택 위원도 션널리는 보류하긴 했습니다만은 로니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김태균 위원은 션널리는 보합 보류, 로니 역시 보합 보류, 소크라테스 긍정적으로, 유이건 위원은 세 선수 모두 야 세모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유이건 위원에게는 예 알겠습니다. 참 기아도 외국인 선수 처음 영입할 때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팀이고 오히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많이 있었는데 좀 판단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로니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일단 확인을 하고 계속 얘기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로니 윌리엄스 남겨야 된다. 집에 보내자. 교체하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두 분이 너무 겹치는데요 오늘. 아니 근데 대기실에서 빵도 안 드시고 그냥 계속 공부하고 계시길래 감독님하고 짜고 나온 게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죠? 네. 야 이거 두 분 다 근데 두 분 다 이게 여기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을 넓게 쓰시는 건 아니죠? 진짜 냉정하게 평가하신 거죠?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로니 윌리엄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장성호, 박용택 위원도 로니 윌리엄스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로니 윌리엄스에 대한 의견부터 좀 얘기를 해주죠.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니를 불펜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불펜으로 활용하라고 김종국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존 선발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국내 선발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그러니까 로니의 구종이 선발로서는 좀 단조로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세던맨으로 사용을 해본다는 생각을 아마 김종욱 감독이 가진 것 같아요. 세던맨 과부하가 약간은 좀 걸려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구종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빠른 볼을 가지고 있고 또 고속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점은 슬라이더와 커브의 안성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으로 가면은 저는 효율성이 이제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강점 있는 두 가지 구종만으로도 불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도 물론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구종이 단조로운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포심의 회전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워크의식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장 단장께서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부상 중에도 본인이 스스로 재활을 해서 일찍 출근해서 뭐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동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러니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약간 육성형의 느낌으로 사실은 데리고 왔었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좀 그 제구도 좀 잡아주고 구질도 좀 구종도 좀 개발시켜주겠다 그런 느낌으로 좀 데려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불펜으로 활용도 물론 75만 불 뭐 적은 연봉은 아니지만 적은 연봉 총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팀의 어떤 성적을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기아가 지금 이제 팀도 성적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단단해져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저는 뭐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코치들이 가르치고 싶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보통 보면 약간 독불장군식의 외국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케미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로니 윌리엄스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션놀린이 되겠는데 션놀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위원은 잔류, 박용택, 김태균, 유희관 위원은 보합 보류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션놀린의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OX로 보여주십시오.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염경엽 위원은 오케이 남겨도 된다. 계속 갈 수 있다. 김도환 기자는 보합 보류. 일단 보합 보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물론 이제 5강 정도면은 계속 끌고 가도 되지만 만약에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브룩스 정도의 그런 외국인 그 제일 선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예. 한 번쯤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예, 있다.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것 같아서 X 하기에는 지금 너무 잘 던지고 있고요. 해서 저는 세모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경위원회 션돌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놀린이 좌타자에게 약하잖아요. 좌타자 네. 그게 좀 평가를 안 좋게 하는 분들의 의견이 바로 이제 좌타자한테 약하다, 예. 너무 약하다. 좌타자에게는 좌타자를 잡을 수 있는 슬라이더 커브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제구력은 저는 우수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제구력은 좋다. 예. 제구력은 좋기 때문에 안박을 존의 어떤 안쪽과 바깥쪽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제구력을 통해서 슬라이더나 커브 한 구종만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면은 충분히 우리 리그에서 선발로서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션놀린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고 현재 기록을 보니까 아직까지 뭐 이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말씀해주신 대로 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처음에 올 때부터 이 투구 폼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한국 타자들이 상대에게 까다로운 투수가 될 것이다 그런 평가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두 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션놀린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에 대한 평가까지 해봤고요. 외국인 WAR 중위권의 마지막 팀 한화 이글스가 되겠습니다. 킹엄에 대해서는 장성호, 박용택, 유희관 의원은 보류, 김태균 의원은 안 된다. 김태균 의원의 한화에 대한 애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물씬 느껴지는 김태균 의원은 카펜터도 안 된다. 터크먼도 보류. 예. 다른 분과 확연한 온도 차이가 확실히 온도 차이가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지금. 터크먼도 가야 된다. 보류예요. 터크먼도 만족하지 못한다. 예. 킹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킹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두 분의 킹엄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고 킹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의 해설위원은 보류 그리고 김태균 위원은 X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분의 판단은 어떨지 보여주십시오. 여기 두 분 모두 X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 근데 100%인데 100%. 저는 근데 옛날에 지금 킹엄인데 킹엄 시절에 네. 킹엄 시절에 감독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저는 1선발로 선택을 했던 투수 중에 한 명이죠. 그때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킹엄 선수였는데 시범 경기 던지고 집에 갔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킹엄 선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범 경기 던지고 집에 갔다니까요. 시범 경기 전까지는 기자들한테 자랑을 엄청 하셨어요. 더군다나 김광현 산체스를 해외로 보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1선발이라고 뽑은 선수가 시범 경기하고 집에 가니 팀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이라도 집에 보내야 된다. 근데 킹엄에서 킹험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개명의 효과도 약간 작년에 근데 개명의 효과는 작년에 다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XS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즌을 계획함에 있어서 감독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1선발로 선택하는 외국인 선수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건강이 안 되는 선수는 의미가 없다. 작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거는 건강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건강하지 않다면은 그 당시 SK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교체가 낫다. 저는 회복을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역시 킹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두 분 모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카펜터도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카펜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하나는 세 선수 모두 한번 좀 보시죠. 그러면 세 선수의 의견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펜터 두 분의 의견 O냐 X냐 어떻습니까? 여기서 갈리는군요. 여기서 갈리는군요. 예. 염경엽 위원은 카펜터 그래도 끌고 가야 된다. 김도환 기자는 또 냉정하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근데 하나라는 팀 사정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X한 이유는 물론 킹엄보다 카펜터 선수가 뛰어난 선수고 우수한 선수인 건 동의하지만 지금 한화 이글스가 이제 케미를
심하게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도 저는 이 X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이제 수베로 감독 인터뷰를 했을 때 저희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외인 타자 2명은 어떠냐. 왜냐면 득점이 너무 타선이 변비 타선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구단은 지금 투수 2명에 타자 1명으로 가려고 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베로 감독은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타선의 연결 고리상 외인 타자 2명? 오케이.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하면서 그 라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우타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화 이글스에 적합한 히터가 라이트 히터가 정확한 타자가 오게 되면 자기는 타자 2명, 투수 1명도 오케이라고 하셨어요. 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로 봐서는 수베로 감독은 물론 일요일 날 키움을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또 삼성과 키움 이번 주 시리즈 내내 보면 타선에서 타점을 쳐줄 만한 선수가 노시환 선수하고 터크먼 그리고 정은원 이 3명 정도 외에는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자 2명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는 큰 그림으로 저는 X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경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카펜터 정도면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경기를 한번 지켜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터크먼 얘기를 좀 바로 이어갈게요. 뭐 카펜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들은 것 같고 터크먼 얘기. 그러니까 지금 김도환 기자 조금 아까 얘기로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앞선 그 4명의 해설위원은 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김태균 위원의 애정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아마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 터크먼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시 두 분도 역시 다른 분과 다르지 않게 긍정적으로 봤다. 터크먼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겨울에 LG 트윈스를 비롯해서 여러 구단이 점 찍었던 그 타자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LG 트윈스가 사실은 지금 그 자리 루이즈 선수 자리에 터크먼 뽑았으면 아마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터크먼 선수 김태균 의원 받아들여서 보류권 없이 풀잖아요. 다른 팀에서 데려가요. 마티니하고 터크먼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메카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한다면은 자기의 목은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택 위원의 평가를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선수가 팀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좋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선수는 외국인이지만 팀의 리더격 역할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만하다. 그런 평가를 했네요. 그렇죠. 저도 목격한 장면이 이 통역 이렇게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MLB식 그 루틴 같은 거를 이 터크먼 선수가 자기의 메이저리그 경험을 전수해 준 걸 저는 봤거든요. 외국인 선수 그런 역할도 참 중요하네요. 지금 한화 이글스에서 사실은 외국인에서 리더가 이 터크먼 선수고 밑에서 배우려고 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고 뭐 장비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습관 관련해서 배울 점이 많은 선수인 것 같아서 저는 터크먼 선수 굉장히 좋던데요. 알겠습니다. 예, 터크먼에 대해서는 뭐 두 분도 그렇고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킹엄은 바꾸는 게 낫다. 카펜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그리고 아니면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자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는 여기까지 그럼 살펴보고요. 또 계속해서 KT 또 살펴보고 KT는 이미 한 선수로 바꿨죠. 네. 예, 꾸에바스를 바꾸고 벤자민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데스파이네는 유이건 위원은 세모 를 하셨고 장성호, 박용택, 김태균 위원은 뭐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라모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박용택 위원은 괜찮다. 장성호, 김태균, 유이건 위원은 좀 볼 필요가 있다. 보합, 보류 이렇게 세모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라모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라모스부터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좀 활약하다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글쎄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의 라모스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두 분 다 라모스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괜찮다.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라모스는 부상 회복 여부가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복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시범 경기와 어떤 정규 시즌에서의 타석에서의 어떤 전략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시범 경기 때 워낙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수비 주류에서 잦은 실수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시범 경기 시즌 초반 어떤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윙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자기의 딱 세팅이 돼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리그에서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타자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상 회복이 거의 지금 다다랐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백호 선수하고 라모스 선수 합류가 거의 임박한 거로 저는 들었고요. 이 정도 선수라면은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스파이네는 뭐 더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네. 데스파이네는 지금 뭐 퍼포먼스가 워낙 뭐 좋고 워낙 평가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데스파이네 얘기는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벤자민 선수는 아직 어떤 선수인지 조금 더 지켜보고 나중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이제 두산 베어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로버트 스탁은 모두 동그라미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호세 페르난데스는 약간 좀 갈렸는데 이건 유희관 의원의 두산에 대한 애정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야, 그래도 페르난데스인데 그래도 보내야 된다는 김태균 의원도 보류, 유희관 의원은 교체를 해야 된다. 오, 알겠습니다. 미란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다는 작년에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MVP였죠. MVP였습니다. 네. 근데 앞선 4명의 해설위원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역시도 X. 이렇게 되면은 KBSN의 4명의 야찬 멤버, 6명의 야찬 멤버 해설위원들이 모두 100%네요, 100%. 100%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까? 어깨를 다쳤잖아요. 네.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위험하다. 네. 어깨는 그러니까 위험하다. 잠깐 복귀를 했을 때도 어떤 예년의 모습이 아닌 제구력 난조도 좀 보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깨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련을 버릴 때가 된 게 아닌가. 네. 아무리 지난 시즌에 최고의 투수였지만 어깨는 쉽지 않다. 지금쯤에서 미련을 버리는 게 맞다. 라고 하셨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에 대해서 김태균 의원 보합 그리고 유희관 의원은 X를 했단 말이죠. 페르난데스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저는 글쎄 페르난데스 정도 되는 타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 그럼 두 분의 의견 일단 들어볼게요. 저는 글쎄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OX로 X는 뭐 집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페르난데스를요? 김태룡 단장님이 안 바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X했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올 시즌 후에는 네. 홍희표 선수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전 X를 했습니다. 지금 병살타 수가 37경기까지 제가 15개 카운트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세계 신기록 나올 병살타 페이스고요. 근데 홈이패는 매년 병살타가 많기는 물론 많았어요.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지금 두산 베어스가 사실은 5할 이상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올 시즌이 지금 한국 시리즈 못 갈 수 있고 또 가을 야구에 대한 그게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좋지는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도 물론 안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건데 제가 올 시즌 지금 홍희표 선수가 세부 지표도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배럴 타구도 떨어지고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좌우 스플릿이 예전에는 좌투수 거도 쳤다가 올해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한국 프로야구의 시프트가 잡아먹은 대표적인 타자로 홍희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홍희표 선수 좋아하는데 좀 이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가 지금 밀어쳐서 안타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러 반박자 늦춰가지고 밀려치고 해서 지금 타격 코치하고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거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프트 때문에 밀어치는 타구의 안타로 만족하고 있는 경향이 심해서 김태형 감독도 얼마 전에 이 우익수 쪽으로 당겨치는 타구가 나와야 된다라고 그 홍희표한테 이제 조언을 근데 시프트가 했다고. 워낙 강하게 걸려 있으니까. 예, 들었는데 지금 시프트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스탯이 급강하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지금 홍희표 선수고 아마 올 시즌은 안 바꾸겠지만 겨울에는 한 번쯤 고민할 생각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X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선 3년 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페르난데스가 워낙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의 개념을 약간 좀 바꿔놓은 선수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페르난데스의 의견은 약간 좀 해설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갈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란다는 일치했습니다. 미련을 버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제는 마지막 팀이 되겠네요. LG. LG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LG의 외국인 선수 가지고 사실 뭐 1시간도 사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LG의 외국인 선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켈리는 뭐 유이건 위원이 세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야단 플러커 같은 경우에는 박용택, 유이건 위원은 세모, 보류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리올 루이스는 다 X를 선택을 했습니다. 루이즈 얘기 먼저 하시죠. 루이즈는 뭐 4명 모두 X를 했는데 두 분이 좀 달라질까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도 X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올 X가 나온 거는 미란다랑 지금 루이즈 딱 두 선수예요. 이렇게 되면 두 선수는 쉽지 않다.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뭐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까요? 말할 여지가 없을 것 말할 여지가 없다. 뭐 사실은 박용택 위원인가 장성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이즈를 교체하는 건 좋다. 근데 교체하기 전에 포지션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그러니까 루이즈가 원래 3루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LG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가 빠진 가운데서도 빈자리가 그렇게 사실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렇다면은 외국인 선수 데려오려면은 포지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포지션 정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포지션보다는 지금 LG 입장에서는 포지션 생각하는 것보다는 타선에 가장 도움되는 선수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지션 정리보다 일단 타선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타격이 강한 선수, 타격이 좋은 선수, 어떤 포지션이든 타격이 일단 가장 성공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저는 맞다고 팬들 생각합니다. 사이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연경희 위원 얘기처럼 잘 치는 타자 일단 영입하고 그리고 포지션 교통 정리하자. 네. 아니다. 그러면 또 옛날 LG 뭐 빅파이브 뭐 이런 거 좀 똑같은 거 아니냐. 약점인 포지션부터 채우고 넘어가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연경희 위원의 얘기는 일단은 잘 치는 타자 데리고 와서 교통 정리하자. 그게 먼저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김동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염경엽 감독님하고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LG 트윈스가 저도 어떤 얘기인지 압니다. 이게 멀티 포지션도 많고 유틸리티도 많고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1루수, 2루수, 뭐 3루수 그리고 외야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국내 선발 1, 2, 3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설 때문에 타구단에 이렇게 전화 드리면은 솔직히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요. LG 트윈스 행복한 고민 좀 그만 좀 하라고. 그건 다 맞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맞는 얘기를 얘기죠. 해요.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차명석 단장님 선발 투수 뭐 구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막 나오면은 와 저렇게 좋은 국내 선발진 데리고 저렇게 하는 거는 다른 팀들이 보기에는 진짜 너무 우리 팀 비참해진다라고 그냥 이제 사석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단장님이나 스카우트 파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포지션도 정리를 하면 좋죠. 정리를 하면 좋지만 영 감독님 말씀대로 저는 일단은 뛰어난 타자를 지금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타자 중에서 루이즈나 저는 제 기준으로는 홈이페 포함입니다. 홈이페나 루이즈보다 뛰어난 타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본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LG 트윈스도 루이즈 선수 교체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승이 목표라면은 예. 팀들마다 목표가 다르니까 LG는 우승이 목표라면은 교체하는 것도 맞다. 영역 위원도 생각도 뭐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체하는 게 맞다. 포지션은 나중에 생각할- 정리하더라도 네.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타격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타격이 우선. 네. LG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은 타격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젊은 선수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승이 목표라면은 LG는 지금쯤 외국인 타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10개 팀 모두 다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달려왔는데 의견이 확실히 갈린 거는 루이즈와 미란다는 쉽지 않다. 미련을 버려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30명의 선수를 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바꿀 선수는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기다릴 선수는 기다려야 된다. 얘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 상황이 되냐가 사실은 굉장히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 데려올 만한 선수가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지. 미국 상황이나 이런 상황은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선수를 포함해서 몇 명을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건 뭐 그 스카우트 파트한테서 추천받은 선수도 있어서 이건 뭐
에이전트 추천은 아니니까 어쨌든 구단에서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얘기는 안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 비밀이겠죠. 네. 영업 비밀이겠죠. 근데 그거는. 벤자민 선수가 나왔을 때 그때 나왔던 선수들 제가 잠깐 몇 명만 뭐 감독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금 왼손 타자 중에는 마이크 포드라고 마이너에서 105홈런 쳤던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 타자 맷 데이비슨이라고 빅리그에서 2년 연속 20홈런 쳤던 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LG 트윈스 접촉설이 있는 선수가 팻 발라이카 선수라고요. 이 선수가 유현진 선수한테 홈런 쳤던 선수입니다. 예. 트윈스하고 접촉설은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미국에 5개월 만에 입양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뛰고 싶어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레프 스나이더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 야구 팬들이 많이 아실 텐데. 그 선수는 WBC 얘기도 나온 선수 나왔죠. 아닌가요? 맞죠. 네, 김정태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대표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가 네. 어쨌든 간에 태극마크도 달고 맞습니다. 싶어하고 네. 한국에서 이 시장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하는 가장 적극적인 선수가 또 이 레프 스나이더 선수인데요. 레프 스나이더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3할 2푼 1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롯데자이언츠 뛰었던 앤디 번즈 2할 5푼 9리, 기아 타이거에서 뛰었던 터커가 2할 9푼. 그리고 지금 이 리그가 스트레일리하고 몽고메리, 브룩스가 다 여기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레프 스나이더 선수가 31살이 되면서 작년에도 한국 진출을 타진을 했지만 올 시즌에도 지금 선수는 오고 싶어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루이즈 선수나 호미페 선수보다 레프 스나이더 선수가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타력도 잠실에서는 홈런은 많이 못 때리겠지만 중장거리에 뭐 어느 정도 수비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도 있고요. 그리고 레프 스나이더 선수가 추신수 선수하고 한솥밥을 먹었을 때 동료들한테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야구 커뮤니티에서 치치 곤잘레스하고 곤잘레스 얘기도 나왔었고 맞아요. 스티븐 곤잘베스도 나왔었고 저는 뭐 이 두 투수에 대해서도 그 에이전트 쪽을 뭐 취재를 해보려고 했다가 그쪽에서 워낙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쪽에서 세일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못했지만 이 선수들도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선수들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지금의 시장에 있는 선수들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인 거죠, 지금. 보유권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선수들인 이 중에 3분의 2는 제가 그 두 개 구단 스카우트 파트에서 받은 선수들이고요. 근데 그 스카우트 파트에서 저한테 주게 되면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보석 같은 선수는 그러니까 벤자민 같은 선수는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 갖고는 있었던. 갖고는 다 있던 선수고 성민규 단장도 벤자민, 뭐 레프 스나이더 다 알고 계신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독님이 어떻게 또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이런 리스트업이 돼 있다면은 이제부터 이제 그 각 구단 외국인 스카우트 팀에서 움직이는 레퍼런스, 뭐 무슨 뭐 프로세스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제부터 그러면? 연중 어떤 그 리스트업은 상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각 구단마다 어떤 중간 교체도 그렇고 또 내년 어떤 대비도 그렇고 이제 벌써 올 시즌을 하지만 중간 교체도 있겠지만 내년 시즌도 대비하면서 지금 출장들을 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시기면은 6월 달이면 6월 초쯤이면 다 출발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 단장님들 출장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하고 그러니까 중간 어떤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해서는 가장 판단이 빠르고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결정이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제가 LG 시절에도 페타진을 데려올 때 선수를 바로 보고 그때 당시에 지금 KT의 나도현 단장이 같이 스카우트를 할 때인데 바로 보고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아 괜찮다 싶으면 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빠른 선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팬들 사이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도 능력자이긴 하지만 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윈나우를 목표로 하는 팀은 하위권에 있는 팀의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할 수 있죠. 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리그에서 어떤 분위기는 그런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우리 어떤 젊은 선수를 주면서 외국인 선수를 준다.
근데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드는 쉽지 않다. 내 전력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팀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취재 보면은요, 최근 5년간 이렇게 좀 성적에 민감했던 시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올해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단은 지금 사실 2강 6중 2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8중 2약 아닙니까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SSG하고 LG 트윈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더니 이거는 여름에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8중 2약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혹시 뭐 하다가 다른 팀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벤자민도 지금 33만 불이면은 어떻게 이렇게 싸게 데려왔는지 저는 사실 그걸 물어봤는데 크게 비싸지가 네. 큰 뭔가는 아니네요. 굉장히 싸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단이 전 루이즈도 LG가 개런티잖아요. 네, 그렇죠. 개런티이기 때문에 루이즈, 푸이그 다 못 바꾸게 되면 모기업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타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LG 트윈스는 루이즈 워낙 이 모기업이 빵빵하기 때문에 뭐 교체할 수 있습니다만 키움 같은 경우는 푸이그 개런티인데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네. 그 돈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지금 외국인 선수 올해 계약한 선수 연봉 총액 중에 보니까 타일러 해플러가 40만 불로 가장 일단 저렴하고 가장 기존에 있던 선수 중에는 역시 루친스키가 200만 불로 지금 이 돈 문제도 사실은 묻지 못하는 부분이죠, 사실. 그렇죠. 돈 문제도 굉장히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5월에 교체하면 65만 불 상한선이고 6월 교체면 55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교체하게 되면 55만 불 정도기 때문에 반으로 어쨌든 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6월 1일을 기다리고 있는 구단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뭐 감독님도 운영팀장 시절이 있지만 이 돈 문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민하죠. 예민하죠. 이적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팀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를 했던 기자로서 또 직접 운영을 해보셨던 단장 감독으로서 지금 각 팀들이 만약에 외국인 선수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런 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병을 스카우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은 첫 번째 건강, 그렇죠. 운동선수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맞습니다. 트렌드. 현재 트렌드. 우리 리그에서 어떤 선수들이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투수들이 성공하고 어떤 타자들이 성공하고 그 트렌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를 관찰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뽑아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완벽한 선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선수를 뽑았을 때에 우리가 가장 불안했던 부분, 이 불안했던 부분들을 얼마만큼 선수하고도 설명을 잘해서 너 한국에 오게 되면은 KBO 리그에서 우리 유능한 코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구종을 키우고 타격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은 수정을 해서 우리가 가면은 너희가 더 좋은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미리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코치들과 어떤 스카우트 팀과 또 선수와 이런 삼각형을 잘 이루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지만이 리그에 적응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경험자로서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기자로서 옆에서 봤을 때도 역시 지금 영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되는 팀들이 결국은 좋은 성적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100% 동의하고요. 외국인도 식구거든요. 그럼요. 같이 그럼요. 밥을 먹는 식구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물론 외국인을 로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외국인도 식구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기사 쓰시는 분들도 임포트, 익스포트 이거 수입품, 뭐 수출품이라고 안 쓰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럼 선수고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봐서는 외국인도 식구기 때문에 뽑아야 될 때 잘 뽑아야 되고 또 이렇게 뽑으면 잘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우도 해줘야 되고 참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맞습니다. 이거 스카우트 파트 말씀드릴 때마다 가장 살이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이 선수 추천했는데 이 선수 못하면은 이 추천해준 사람들은 책임감이라는 게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감독님이 뭐 잘 아시겠지만
용병 외국인 선수를 뽑았을 때 확률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16명 계약에 2명이 살아남았어요. 예. 그러게요. 예. 쉽지- 그러니까 확률이 투수 같은 높지가 경우는 않습니다. 24명에 11명, 46%, 야수 같은 경우는 14%. 그러니까 투수와 야수를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34%거든요, 성공률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본은 오히려 더 냉정하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10%가 안 되는 거예요. 연봉 외국인 선수 성공률이. 우리보다 사실 많이 뽑고 많이 내보내죠. 그렇죠. 우리 3명밖에 안 되죠. 일본은 사실 더 많이 뽑고 더 많이 내보내죠. 그만큼 외국인 선수를 선발해서 성공시키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를 팬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선수 현재 상황까지 또 평가를 해봤고 앞으로 또 어떻게 좀 외국인 선수를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수도 우리 같이 식구라는 생각을 갖고 좀 응원해주고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또 소통하면은 아마 외국인 선수들도 적응하는 데 좀 더 빠르고 또 적응력이 또 좋아지고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팀의 외국인 선수 상황부터 뭐 현실적인 교체 얘기까지 오늘 다양한 참견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합리적인 참견을 해주신 두 분 오늘 아주 긴 얘기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두 분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박찬호, 박지성을 통해서 타지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의 입장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또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KBO 리그를 방문한 외국인 선수들도 한국 야구를, 한국 문화를 아마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들은 프로기 때문에 결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까지 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열심히 응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구에 참견은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